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다카 프로그램이 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피해를 입은 휴스턴 한인업체 20여 곳이 약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얼마가 최고 등급으로 세력을 키우면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39 지역구에서 주 하원에 도전한 죄니정 후보가 한인사회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들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됩니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다카는 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의회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때까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80만 명의 청년들이 미국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오늘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프로그램을 공식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당장의 혼선을 막고 의회가 후속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년들을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입니다. 최대 80만 명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결정에 따라 신규 노동 허가증 신청 및 발부가 중단되나 유예 기간에는 지금의 수혜 청년들에 대한 갱신은 이뤄집니다. 세션스 장관은 앞으로 후속 입법에 착수할 의회를 향해 이민 정책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폐지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트위터 계정에 의회 일할 준비를 알아 다카라는 글을 올려서 폐지를 시사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설상가상 이럴 때 하는 표현 같은데요. 허리케인 하비로 이미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가게엔 강도들이 들어와 마구잡이로 약탈을 해가고 있습니다. 휴스턴 한인회에 의하면 한인업소가 몰려있는 홈스테드 지역 뷰티 서플라이 매장 대다수에서 약탈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강도들은 재난 구조와 지원에 경찰 출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노려 업소 문을 부수고 난입해 물품을 마구잡이로 훔쳐가고 있습니다. 업소 주인은 집에서 CCTV 영상으로 약탈 장면을 뻔히 지켜보면서도 도로가 침수돼 가게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훈 한인 회장은 정확한 집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최소 20건의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 뷰티 서플라이 업소들은 1992년 LA 폭동 때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한 업소는 120만 달러 상당의 물품 가운데 최소 80만 달러 어치를 도둑 맞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더구나 이 물품 중 일부는 페이스북에 버젓이 판매용으로 나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휴스턴의 치안에 문제가 발생하자 아세베도 휴스턴 경찰국장은 지난 29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키목 해리스 카운티 검찰총장도 약탈 행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천명했습니다. 하비가 떠났지만 얼마가 또 다가오고 있어 비상입니다. 허리케인 얼마는 카리브해에서 세력을 키우고 북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서양 카리브해에서 북진하고 있는 허리케인 얼마가 동부 시간 기준 5일 아침 8시를 기해 가장 강력한 단계인 카테고리 5로 커졌습니다. 지난주 열대성 폭풍으로 시작한 얼마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또다시 5등급으로 위력을 키운 겁니다. 중미 대서양에서 발생해 카리브해 북동부로 향하고 있는 얼마는 플로리다주 대서양 쪽을 진로로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마는 이날 새벽 최대 지속 풍속이 시속 280km로 증강됐습니다. 현재 중심부는 안티과 섬 동쪽 440km에 위치해 있으며 시속 22km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얼마가 250mm의 비를 쏟고 산사태 및 기습 홍수를 일으키며 최대 7m 높이의 파도를 몰아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얼마의 영향권 안에는 안티과, 몬세라트, 세인트 키즈, 세인트 마틴 앤 네비스 등 카리브해 서인도 제도의 섬들이
곳이 들어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는 물론 플로리다주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 재난관리국에 비상키트를 확충할 것을 지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39 지역구에서 주 하원에 도전하는 죄니정 후보가 한인사회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정 후보는 한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손을 내미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하원에 도전하는 제니정 후보는 주하원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며 한인들의 후원과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클로스터 시의원에 당선돼 현재 시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제니정 후보는 버겐 카운티 북부 한인 밀집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39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주하원에 도전합니다. 39 선거구는 공화당의 텃밭이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제니정 후보는 미국 사회에서 한인으로 자라온 사람으로서 두 나라의 완벽한 다리가 되고 싶다며 한인들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펄 윤이랑 저랑 한국인들이 2명이 나왔지만요. 여기 39에는 아직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꼭 투표를 해주셔야지만 제가 완벽하게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견에는 포트리 시의원에 도전하는 폴윤 후보와 39 선거구에서 주 상원에 도전하는 린다 슈와조 후보가 함께 자리를 하고 한인사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투표한 사람들은 다 받고 투표 안 한 사람들은 nobody hears their voices. And 이번에 if I'm expected to win, if you have a greater even margin of victory, 그게 한인 커뮤니티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기자회견에는 제니정 후보를 후원하는 김영길 베델인더스트리 대표와 김용만 뉴저지 한인회 이사장, 그리고 저지시티 윤여태 의원이 마련해 필승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본선거는 11월 7일입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국민의 최대 의무가 납세이듯 그 세금의 쓰임새를 아는 것 또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 기관들과 한인단체 및 한국 지상사 상당수의 자산이 뉴욕주 금고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한국일보가 뉴욕주 감사원이 공개한 미청구 자산 리스트를 코리안으로 검색한 결과 총 176개가 산출됐습니다. 이 중에는 한인 종교기관과 단체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한국 대표부가 청구하지 않고 있는 자산은 2012년 버라이즌사 1건, 2003년 포드 자동차 1건 등 총 2건이며 뉴욕 총영사관도 지난 2012년 스프린트사에서 주정부로 이관돼 보관 중인 미청구 자산 1건이 주정부 금고에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주리크 아메리칸 인슈런스가 발급한 한 건의 수표가 있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2건 등 기타 한국 정부기관들의 미청구 자산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국민 혈세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사기업과 달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들인 만큼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금액 규모를 떠나 꼼꼼히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다수의 한국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뉴욕타임즈가 발급한 수표가 뉴욕 주정부에 잠자고 있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총 6건이 미청구 자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지원받을 수 없었던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비가 9월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이라면 보육료와 유아 학비가 지원됩니다. 이번 달부터 0에서 5세 재외국민 아동이 한국 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보육료를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보육료, 육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단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 귀국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이 가능했고 2015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보육료,
보육료, 육아학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 변경협의회가 3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0에서 2세 유아의 보육료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즉 0에서 5세 사이 재외국민 아동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 육아학비는 국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지원되며 장기간 해외 체류 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연소득 기준을 2배로 올린 초과 근무수당 혜택 확대 행정명령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연방법원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저임금 기준이 너무 높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노동부 시간외 근무 규정 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함으로써 420만 명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9월 텍사스, 네바다 등 21개 주정부와 상공회의소, 업계단체 대표 등은 그해 5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오버타임 지급 의무화 대상 확대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 텍사스 동부지법은 오바마 행정부의 오버타임 확대 조치를 최종 기각한 것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연방법원 텍사스 동부지법은 원고 측의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시행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공식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행정명령은 초과 근무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기준을 연소득 23,660달러에서 47,476달러로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또 적용 기준도 매 3년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해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정부 시간외 근무 규정에 무효를 선언한 아모스 마존트 판사는 최저임금 기준이 너무 높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노동부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편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표준 공제를 2배 늘리면서 근로자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인 보완책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연방 의원들이 여름 휴가를 끝내고 의회로 복귀하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지역지 미러키 저널 센티널에 기고한 기고문을 통해 오래되고 낡은 세금 신고 방식 탓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수조 달러, 수십억 시간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로자와 가정을 위해 소득세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의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망가진 시스템을 간결하고 공정하게 고쳐 근로자의 주머니에 다시 돈을 채워주겠다며 표준공제가 2배 가까이 늘어나 살림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은 대선 전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건 내용입니다. 지난달 30일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의 연설도 대대적인 감세를 선언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은 현행 35% 이상인 연방 법률 세율을 15%로 낮추고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완할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버스와 열차의 잦은 운행 취소, 지연 등의 사태는 인력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이 병가 등을 남용하면서 비용 문제로 대체 인력을 제때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노동국이 최근 실시한 뉴저지 트랜짓에 대한 감사에서 직원들의 병가 남용이 지적됐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연방 규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등이 아플 경우 무급으로 최대 12주의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남용하는 직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차나 버스의 운행 스케줄을 바로 앞두고 병가를 신청하면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오버타임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열차 운행 지연과 취소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이로 인해 버스나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거나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원들의 병가 남용은 선로공사와 신호체계 보수공사를 제때 이루어지지 않게 하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매주 평균 92만 4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편은 뉴저지 트랜짓 승객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트랜짓 기차 운행은 올 8월에만 4번 운행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면서 승객들에게 불편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승객은 이젠 만성적인 문제로 알면서도 불편을 겪을 때마다 더욱 불쾌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사회에서 휴스턴 지역 수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텍사스주의 휴스턴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한인들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대 할머니를 비롯해 교회와 미주 3.1 여성동지회 등 개인과 기관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총 2,700달러에 상당의 금액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뉴스타 부동산도 수해연금 $10,000를 LA 한인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은 오늘 현재까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이 LA 카운티의 샌페르난도 밸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건당국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각한 경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만큼 주민들에게 주택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야외 활동 시 긴 바지와 셔츠를 입고 방충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 전역에서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13개 카운티에서 87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허리케인 하비로 피해를 입은 한인 이재민 돕기에 $4,000를 마련해 휴스턴 총영사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한인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능단체 협의회도 최소 $1,000를 총영사관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정 범죄 피해 이민자에게 발급하는 유비자가 연간 발급 쿼터 10,000개를 채우면서 접수와 발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비자 발급은 다음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재개됩니다. USCIS에 따르면 비자 발급은 중단됐지만 기존 신청자들에 대한 유비자 자격 심사는 계속됩니다. 유비자 발급 후 3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 자격도 주어집니다. 한인 운영 LA 지역의 대형 기독교 대학 셰퍼드 대학교가 운영난으로 챕터 11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14일 셰퍼드 대학교는 재정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셰퍼드 대학은 전체 재정의 40%에 해당하는 기부금이 줄어들고 등록금 유입도 줄면서 지난 3년간 학교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3일 오전 8시쯤 스테튼 아일랜드 토론빌 플라자에 위치한 한인 런드로맷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세탁소 안에는 8명의 손님이 있었으며 6명이 부상했습니다. 부상자 중 3명은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74세 운전자가 그로서리에서 쇼핑을 마친 뒤에 주차장에서 차량을 조작하던 중 차량이 빠르게 뒤로 움직이면서 세탁소로 돌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을 고비로 한동안 더위는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은 흐리고 선선한 날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흐린 대체로 맑은 날씨에 역시 선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